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뚜라미 시를 통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근데 시험을 위해 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게 참 슬픈 거예요. 시는 음악이나 영화같이 스스로 향유하고 즐기는 거거든요.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학교에서 영화 보고 줄거리나 촬영 기법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화 안 보고 싶겠죠? 시험에 시가 나오는 순간 시는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놀이처럼 재밌게 즐겨야 하는 게 시인데 노동처럼 배우고 풀고 있으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다고 시를 교과서에서 빼자니 지금 정도도 안 볼 것 같으니까 뺄 수도 없고 시험으로 안 내면 누가 시 쳐다나 보겠어요? 억지로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국어교육에서는 시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배울 때만큼이라도 시를 시 자체로 한번 즐겨보려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뚜라미 작품 정리한 다음에 어머니가 참 좋다 라는 노래를 통해 화자의 중요성에 대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삼석 시인의 시인데요. 화자 한번 맞춰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화자가 누군지 알겠나요? 네,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다 맞췄죠? 그림자 입장에서 시를 쓴 건데 재밌죠? 우리가 배운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들었던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화자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화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화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시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 봐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화자로 쓰인 시들을 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아요. 이런 시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칠판의 입장에서 하루를 그려볼까요? 매 시간 긁히고 문대져요. 아파요. 자석이 자꾸 때리기도 하고요. 주번이 청소를 깜빡하는 날이면 그날은 찜찜하게 또 하루를 보내야 돼요. 매일매일 낡아갑니다. 옆 학교는 또 전자칠판으로 싹 바꿨다는 소문도 들려요. 불안해져요. 나도 블링블링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칠판을 보면 어때요? 좀 불쌍해지죠? 저도 갑자기 글씨 살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화자로 해서 시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내 팬티의 입장에서. 그럼 교과서로 가서 귀뚜라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왜 화자가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로 설정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나희덕 시인은 화자로 왜 귀뚜라미를 내세웠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1번에 시적 상황 전체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생긴다고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 시에는 귀뚜라미와 매미가 나와요. 계절로는 여름과 가을이 나오고요. 근데 먼저 알아야 할 게 모든 시는 결국 인간의 삶,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인이 귀뚜라미의 생태계를 설명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죠.
귀뚜라미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쓴 걸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그냥 귀뚜라미가 아닌 거예요. 매미, 여름, 가을도 마찬가지고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갖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은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빗댄 거죠.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귀뚜라미에는 어떤 사람을 넣어볼 수 있겠어요? 무명 가수나 배우, 무명 작가, 운동선수, 아이돌 연습생 등등 넣어볼 수 있겠죠? 딘동이도 들어갑니다. 무명 유튜버들. 매미는요?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 대형 유튜버들이 해당하겠죠? 그럼 여름과 가을은요? 계절 자체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것들도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름은 어떤 시기겠어요? 암흑기, 무명 시절, 즉 꿈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괴로운 시기를 의미하겠죠? 가을은요?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의미할 거예요. 이처럼 시 전체가 어때요? 단순히 곤충과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 사람들, 여러 상황들이 다 떠올라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귀뚜라미는 단순히 귀뚜라미가 아니라 아직은 꽃피지 못한 무명의 사람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뚜라미에 비유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3번 보시면 소외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여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저 울 뻔했어요. 제 얘기 같아가지고. 만약에 화자를 귀뚜라미로 하지 않고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해봅시다. 저 높은 전광판에 화려하게 비추는 아이돌들. 나는 오늘 또 지하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하네. 뒤뚱뒤뚱 꼬르륵. 배가 고프네.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화자를 연습생으로 설정하는 순간 연습생만 떠올라요. 다른 사람은 안 떠오르죠? 연습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 힘들겠네. 근데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가요. 화자를 귀뚜라미로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고 시를 읽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넣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 안 되시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이루기 위해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얘기 같을걸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인생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물론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공감할 수도 있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이어야만 공감이 돼요. 아시잖아요. 평소에 그냥 흥얼거리면서 듣던 노랜데 이별하고 들으면 갑자기 눈물 나는 거. 다 내 얘기 같고. 근데 정말 완전한 인격은요,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일에도 내 일이 아니고 타인의 일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 이게 바로 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 많이 읽읍시다. 알겠죠? 작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잠깐 멈추고 정리해 보세요.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62쪽으로 가서 노래 하나 들어볼 텐데요. 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좋아하는 애가 나와요. 때리는 엄마가 좋다고. 어떤 노래인지 들어봅시다.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지. 나를 찾은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속 좀 인간이 태워라. 나는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의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어떤 내용이었죠?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고 파출소에 잡혔죠? 예전에는 종종 길 잃은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지도 보고 알아서 잘 찾아가는 건지 뭔지. 아무튼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좀 늦으면 어땠어요? 무서웠죠? 사고 난 거 아닌가 걱정되고. 근데 요즘에는 엄마 늦게 오시면 오히려 좋죠? 여러분들? 게임 더 할 수 있으니까. 나쁜 놈들. 아무튼 이 노래의 화자도 너무 걱정이 됐는지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엄마가 이제 파출소로 오셔서 야 이놈 자식아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냐 피우기를 어? 엄마 환장하는 꼴 보고 싶어? 어머니가 막 때립니다. 근데 나는 어때요? 때리는 어머니가 좋대요. 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때린다는 건 내 앞에 엄마가 있단 거잖아요. 엄마를 찾아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때리는지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서 때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엄마가 막 울어도 좋대요. 여기서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안도의 눈물이죠. 자식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예쁜 노래예요. 그럼 학습활동 정리해 봅시다. 1번, 이 노랫말에 나가 겪은 일을 정리해 보자. 다 했던 거죠? 잠깐 멈추고 정리해 보세요. 2번,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나는 어떤 사람일지 추측해 보자. 일단 어린아이일 것 같은데 대충 초등학교 저학년쯤 될 것 같죠? 그리고 남자일 것 같아요. 느낌상. 엄마 속 좀 태운 거 보면 100%예요. 여자아이들은요, 그렇게 속 안 태우거든요. 철이 일찍 들어서. 근데 얘도 나름 철이 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랬을걸요? 아,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맞죠?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이 화자는 그냥 맞아요. 웃으면서. 사이코가 아니고요. 다 아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이 정도면 철든 거 아닌가요? 근데 철든 애가 왜 엄마를 찾으러 나갔지? 3번, 이 노랫말에서 어린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어린아이로 화자를 설정하니까 노래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죠. 밝고 경쾌하죠? 무겁지 않고 가볍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린애들 길 잃어버리는 거 자주 있는 일이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엔 속상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재밌는 추억으로 남을 그런 에피소드로. 근데 만약에 화자가 성인 남자였다고 해볼게요. 상황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파출소에 어머니 실종 신고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들이 출동해서 막 밤새 산속을 수색해요. 시체를 찾아요. 갑자기 스릴러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왜요? 화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수업 끝!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